오늘은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겪고 있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무서운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요즘 부쩍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거나 식후에 이상하게 졸리고 무기력해지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혹은 예전보다 살이 잘 빠지지 않고 특히 뱃살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모두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을 방치하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올바른 지식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올해 65세이신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드셨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졌고 오후가 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특히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목이 자주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김 씨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공복혈당이 110으로 정상 상한선에 가까웠고 당화혈색소도 5.9%로 당뇨병 전 단계 수준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 씨에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 씨는 평생 당뇨병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진단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동안 겪었던 증상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어요. 다행히 김 씨는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으로 6개월 만에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액 중에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를 감지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근육과 지방세포, 간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만들어 혈당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과 지방, 간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문의 자물쇠가 고장나서 열쇠가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결국 혈액 속에는 포도당도 많고 인슐린도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결국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고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현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도 1,583만 명이나 됩니다. 이는 2021년 질병관리청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성인 4명 중 1명이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져서 시니어 세대에게는 정말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90%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식후 극심한 졸음이나 피로감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한 후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리거나 무기력해진다면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쉽게 살이 찌고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복부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나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도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부에 검은 반점이나 주름이 생기는 흑색 극세포증도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주로 목 뒤쪽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에 나타나는데 피부가 거칠고 검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을 여러 개 경험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공복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한 후 측정하는 혈당 수치로 정상은 100 미만입니다. 100에서 125이면 공복혈당 장애로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검사로 정상은 5.7% 미만, 5.7에서 6.4%는 당뇨병 전 단계, 6.5%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경구포도당 내성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포도당 용액을 마신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당뇨병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23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뇌에서도 인슐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암 발병 위험도 높입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는 높은 인슐린 수치가 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복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흰쌀, 흰빵, 면류, 과자, 음료수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로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이나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4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도 있어서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약물들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나 일부 정신과 약물, 이뇨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인슐린 저항성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5에서 7%만 감량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70kg인 분이라면 3.5에서 5kg 정도만 빼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주 2, 3회 정도 하시면 되는데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강도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귀리, 통밀빵 등의 통곡물류와 콩류, 채소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췌장에 부담을 덜 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와 사과, 배, 베리류 등의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생선, 닭 가슴살, 두부, 계란, 콩류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과자, 케이크 같은 단순당이 많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과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순서도 신경 써서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므로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취하시고 수면의 질도 중요하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도 필수입니다.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각종 유해 물질들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고혈압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자가 측정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공복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상적인 공복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입니다. 이 수치를 벗어난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특히 식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도 느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나 계피차 같은 차류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면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적절한 일광욕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크롬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영양소들은 가능하면 음식을 통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6시간 정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인데, 이를 통해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개인차가 있고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한 번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당뇨병과 각종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김영수 씨의 경우도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6개월 만에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지금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우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고, 둘째 주에는 흰쌀 대신 현미를 드시고, 셋째 주에는 금연을 시작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협조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가족들도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을 함께 하면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네 운동 모임에 참여하거나 건강관리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고 집중력도 개선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다른 질환들의 위험도 함께 줄어들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했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당화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리 방법을 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치매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인슐린 저항성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체중의 5에서 7%만 감량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인슐린 감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양질의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면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혈당 관련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고혈압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충분히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집중력도 좋아지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흰쌀 대신 현미 먹기, 금연하기 등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존 질환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이나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활습관 변경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내분비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